싸울 것은 육체 아니여 마귀 건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할렐루야.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에 주신 바니라.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설명은 안 합니다만은 이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뭐니까 한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는 이 부분이 한목자에 주신 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을 비춰보면서 제가 수요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60번째라 60번째 지금 수요일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이야기하는데 60번째라 지금이 21번째 주제가 교회의 사회 예보죠. 안 그러면 사회의 교회 예보죠. 우리 한민족의 교회 예보죠. 사회 예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주제가 21번인데 이것이 지금 21번째라요. 이게 21번째만 21번째. 요 주제만 가고 지금 21번째예요. 한 주 내지 두 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게 교회의 사회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 그것을 조금 손댔더만은 지금 이렇게 막 길게 나오고 되어집니다. 교사회가 인류사회죠. 인류사회가 답이 있다. 그 답이 공산이다 그랬어요. 공산. 공산이 답이다. 공산주의나 공산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북주의자들처럼 남한에서 북한을 향해서 공산사상이 좋은 거다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공산,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공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공산이 아니에요. 이 공산이 답이다 그럴 적에 제가 근거를 두고 있는 거는 적어도 BC 586년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가 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 바벨론의 점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 없는 나라로 되어지다가 AD 1년, 한 600년, 586년부터 600년 지나고 난 뒤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응?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한 70년 정도 지나가다가 AD 70년 지나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찾아보면 옛날에 디아스포라 해갖고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그들이 나라는 이랬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로마가 점령하고 그래서 유대인 반란도 있어지고 물론 그 전에 마카비 이 왕조가 좀 있어요. 조금 586년부터 AD 1년 사이에 마카비 왕조란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몰락됐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후에다 하고 잠깐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헬라 사람들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사람들이 점령한 걸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게 지금. 그러다가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흩어졌다가 AD BC 586에서 AD 1945년 여기 2500년이라 여기까지가 2500년간 나라 없는 백성들의 생활을 지나오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류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답으로서 찾는데 이게 근거라니까. 이게 근거. 요 중에서 이 공산이란 말이 나올 때가 18세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세계 구조가 어떤 산업의 구조나 모든 어떤 흐름 자체가 구라파 중심에 흘러가는 그 어떤 구조 속에서 사회 붕괴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경량이라는 경량. 이 사회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온전히 유지되겠나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 이 공산이라, 공산. 그 공산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 공산. 중국에 있는 지금 공산주의 어떤 정치,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됐느냐고 내 몇 가지 그동안 이야기하고, 소련으로부터 넘어오는 공산 정치, 혁명적인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것도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공산이라는 사회를 딱 보면은 항상 거기는 붕괴, 혁명, 박살내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노동운동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있는 노동운동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이 공산사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산사상은 혁명이라, 혁명. 혁명이고 기존의 사회를 무조건 무너뜨리고 소련서부터 내려오는 공산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 레닌의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넘어오는 이 정치와 결부된 그 공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사람들로 지금 이슈시켜 하는 거, 그것에 번갈아가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교회는 철저히 반대지, 교회가. 그러나 공산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적인 의미를 지금 찾고서 우리 인류의 답이다 한 곳을 자꾸 알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산이 답이다 하고 할 때, 지금 답으로서 제시되어지는 공산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답이면 그럼 어떤 단위겠 답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요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뭐를 중간에 이야기했냐면, 자, 답이다. 인류 사회가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류 사회가 답이 있다.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다. 교회 목사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답을 이야기할 수만한 어떤 상이 되느냐? 그 이야기도 분명히 했어요. 하나의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사회, 요 사회와 인류 사회라고 하는 이 동일한 어떤 빨리 들어와.
동일한 차원을 두고 인류 사회다. 그 다음에 교회다. 교회도 사회란 말이야. 사회. 그래서 이걸 같은 차원에 두고 사회를 없애버리니까 같은 차원이니까 이게 서로 분모 분자의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류를 향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5가지 내가 조건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회를 향해서 답을 제시할 만한 어떤 되느냐,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면서 답을 제시하면서 인류 사회의 답이 공산인데 이 공산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로서 하나의 적용점으로서 교회가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류 사회가 공산을 답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적용점, 중간 과정에서 제가 각 국가 간에 인류는 답이 없이 나가는데 국가는 답을 향해서 나간다. 국가가 답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각 나라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법이 있는데 법은 자기들이 가지는 국가, 자기들이 가지는 어떤 단체를 무너뜨리거나 붕괴하려는 거 항상 존속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것이 법이라. 그럼 이거는 방향이 있다는 거지, 방향. 즉, 이것이 국가의 답은 뭐냐? 그 국가가 가진 법이라. 국가의 법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법이, 한국의 법이 일본어와 다른 거예요. 한국의 법이 중국어와 다르고 한국의 법이 북한어와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법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인류는 답이 없지만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이 개념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가가 나아가는 법이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다 틀리니까 인류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없이 보인다. 그 개념이래요. 그런데 요 개념 없이 나아가는 인류를 우리는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공산이다. 이거를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교회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공산 그라프터는 교회가 막 하고 우리는 공산하고 반대요 하고 나올 교회의 목사가 우리 인류 사이에 18세기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 공산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 사이의 답이다. 이걸 지금 제창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21번째 지금 이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들어가잖아요. 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를 볼 때 법이 있다고 해서 국가 단위잖아요. 법은 국가 단위고 이거는 공산은 지금 인류 단위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연상시키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 각 법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각 나라마다 이 공산이란 개념이 법 위에 있는 차원이 더 높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각 국가에 있는 법도 그 속의 법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천만이지만은 5천만 민족한테 똑같은 5천만 인구에 다 적용시키는 법인데 어떤 사람은 범법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추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또한 파괴시키려고 이런 법 절차를 파괴시키려고 적국의 법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이 공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공산이라는 말을 인류 속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답이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 국가라는 이 법이 공산이라는 개념을 인류사에다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비교하고 적용하는 그 어떤 틀을 지금 찾아내야 되죠. 왜 이 내용이 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느냐. 결국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각 나라마다 전 세계 지금 나라가 한 300개, 400개로 아마 분리된 걸로 아는데, 각 나라 뭐 법이 있어요. 그 나라, 그 민족의 오래된 고유한 그 역사 속에서는 지금의 법이 최상이라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최상이라 그래. 근데 그 법을 모아놓고 보면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각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오합지졸의 인류의 모습이라.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오합지졸의 모임의 인류를 그냥 둘 거냐? 이거를 하나로 뭉친다는 거지. 하나의 국가처럼 온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겠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공산이라는 개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국가의 법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지금의 현재의 각 나라 법이 있었는지, 지금처럼 처음부터 완결하게 열어져 왔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 역사가 있는 거야, 역사.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공산이라는 자체가, 공산이 18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18세기에 나오는 언어인데, 요 18세기에 나온 언어를 지금 현재 한 300~400년 지났지만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요때 나올 때 당시에 이 공산이 답이다 하고 인류의 답이라고 말하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의 말이 나오고 나서 적용하는 과정에 정치하고 적용되면서 공산정치, 공산주의, 공산사상 이렇게 발전이 되어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건 원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2013년 지금 이걸 원자리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자리에 원래 나온 공산 자리를, 원하게 있는 자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이란 말이 각국에 있는 법도 지금의 법이 최상이다 하고는 어쨌든 그 법을 준수하려고 하듯이, 공산이란 말이 처음 나올 때 그 근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그 근거가 그냥 단순하게 18세기에 나온 말로서 공산만 갖고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이게 그 당시에 비추보는 각 나라마다 비추고 올라가면 이게 공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치로 받아들이니까 공산 정치 나오지, 하나의 사상으로 이념을 하니까 공산주의로 나와버리지, 좀 다르게 변형시키니까 사회주의, 조금 다르게 보니까 자유주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알고 보면 지금 똑같잖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지금 공산당이라는 한 당으로 보는데 그거를 공산주의 정치냐 공산 정치냐? 절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자본정치라. 자본주의 공산 정치라. 공산이 처음에 나올 때에 독일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을 어쨌든 쓰려고 찾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 나왔듯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완전히 자본화된 공산주의라, 공산정치라. 이렇게 공산이라는 단어만 갖고 하면은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공산이라는 것이 18세기에 나와서 2013년에 지금 붙들러 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자료로 남겨서 지금 인터넷에 지금 남기려고 하고 하는 의도는, 요 공산이란 말이 처음 시초가 어찌 됐느냐, 어떤 자국을 밟아와서 18세기에 나왔느냐, 그 내용이 왜 교회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공산이란 말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이 BC 586년에 나온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될 때 그 사건
사건하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하나의 이 공산이라는 내용을 살펴봐야 공산이라는 자체를 하나만 보면은 흩어지지만 이 줄기를 보면은 어떤 방향이 보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보이니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내용이라. 이 국가의 법도 그 나라 국가의 법도 지금 당장에는 뭐 참 이게 전체가 단 거지만 걸어온 걸음을 보면은 여기도 분명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의 지금의 법이 있다니까. 옛날의 법을 보면 이 법을 가지고 옛날의 걸 보면은 너무너무 어설퍼져. 그 어설픈 과정이 있어가지고 쭉 보면서 한 국가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요 국가와 국가의 법과 인류사의 답으로서의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좀 쉬운 예로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이슈로 삼는 게 사실은 젊은 사람의 군대 가기 전에 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병력에서 무슨 법이라 하지 그게? 징집. 그러니까 징집이라는 거 잘 생각해요. 징집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법을 우리 시대니까 징집이지. 한 50년 전만 가도 징집이란 말이 없어요. 6.25 사변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징집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으니까 징집 제도라는 걸 통해서라도 젊은이를 억지로 군대로 데리고 앉혀놔야 국토 방위가 되겠다. 그렇게 징집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면은 임진왜란 때만 한번 가보자. 그래 이수진 장군이 계셨다. 그럼 이수진 장군이 앞으로 나가자 돌격하자.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돌격하겠어? 그 당시에 군인들은 징집법이 아니에요. 1년에 아니면 어떻게 정확한 법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의무는 있어도 봉사하는 대신에 다른 거 갖다 내면은 얼마든지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다가 독자고 조건 따지고 빠질 구멍 찾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징집법을 딱 해갖고 거기서 빠질 구멍을 찾는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진급 못 하잖아요. 아니야말로 참 국가의 큰 직무를 맡으려고 나가더라도 자녀가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돼버리면 그 아버지조차 지금 다 연좌형제로 다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법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방위법이라든지 민방위 동원법이나 이런 거 이제 군대에 현역으로 갔다 온 것 갖고는 안 된다. 김신조 나오거든 그래요. 김신조 내려오고 난 뒤부터 현역으로 나와서 예비역으로 있는 것조차가 위험하다. 민방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좀 동원력 있는 그게 안 가면은 그것도 법으로 저촉당하는 거야. 이 징집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상황에 맞는 법으로서의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연결하고 지금 저희 공산이라는 말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밝히려고 하는데 이 공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것을 참 깊이 과연 그것이 인류사의 답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이게 정말 공산에게 뭔가 뜻이 있구나, 이거 근거가 있구나. 그 근거가 있다고 해서 딱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게 하나 있지 하고 쑥 훑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걸 좀 각인시키려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뭘 또 이야기하려면은 우리 시간에 지금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인류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잖아요. 지금 인류라는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인류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류를 지금 보려고 이 인류가
근본적으로 한 국가체제로, 한 국가체제. 아까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1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모든 인류를 한 목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자꾸 접근을 하려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나가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구조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지금 개념을 두고 인류 전체의 어떤 공통된 지금 누구나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걸 다 붙잡고 있는데 전 인류를 놓고 보면은 구속할 법이 없는 거예요. 구속할 법이. 그런데 묘하게 구속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니까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사회가 나오는 하나의 이 어떤 각 국가마다를 지금 하나의 조합으로 하나로 만들어 올라가는 유닛단 운동을 지금 나름대로 국제사회가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엔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법이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유엔이 운영이 되는 거지 뭣도 모르고 네 주장 내 주장 갖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유엔을 운영할 때라도 거기에 규정이 있고 그 규칙이 있고 그래서 뭐 해입법이라든지 그 준수해야 될 그 구조 속에서 이 유엔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사회가 이 유엔이라는 이 형성 자체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의 공통된 법, 공통된 지향점 그거는 없단 말이야. 지금 유엔이 인류를 향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뭔가 법을 가지고 적용은 하긴 하는데 인류의 어떤 방향,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 전체 인류를 향해서 법 적용처럼 국가법처럼 인류를 향해서 적용하는 정용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우리 여기서 하기를 공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구조라. 내 한 사람이 뭐 공산이라는 사상 가지고 인류를 통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 이 공산이라는 사상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각 국가마다 법체제 위에 있는 각 국가의 법이 있다면 그 국가 위에 지금 유엔 자체가 하나의 조합하고 모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지향점을 공산이라 둘 수 있어서 온 인류가 방향이 있다. 공산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나아간다. 그것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쓸데없이 막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조가 지금 성경적인 구조로 전도서 11장, 12장, 11절이나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산이라는 세상을 나아갈 때 어떻게 그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까 BC 586년 여기서부터 비춰보겠다 이거죠. 비춰본다 이거. 열에 나올 때 지금 쭉 나온 사상 중에서 내용 중에서 공산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될 부분이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와 여기 한국이라는 남한 지금 공산을 가지고 가장 누리고 있는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야. 전 세계 지금 13억이라는 인구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하나를 가지고 이 공산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나름대로 잡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단순하게 한 국가 체제를 공산당이라는 그 자체를 나가는 자체가 인류사회가 나아가는 이 방향하고 전혀 무관하냐. 그냥 여기는 공산이고 여기는 공산이고 물론 뜻은 전혀 다르지만은 한 목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든 이 일에 이 큰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냐. 우리가 외치는 이 태평양을 한쪽에 딱 두고 있고 한쪽에는 공산 정치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전신이 새빨갈 때 우리만 유일하게
반공을 외친 우리 남한이라는 이 위치가 그냥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법하고 있는데 이 과거 역사 속에서 아무런 지금 관계가 없는 거냐. 요 내용이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까지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했고 이게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반공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목사가 대한민국의 언어를 가지고 한글말로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걸 캐치. 이상하잖아. 생각해도 만약에 북한이 말이요. 좀 잘 들어야 돼.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지 몰라.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딱 중국하고 경계선을 안 했더라면요. 안 하고 있다면은 우리 남한은 중국한테 어느 때라도 무너집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응? 북한 핵 문제 가지고 괜히 미국하고 지금 뭐 중국하고 지금 이래 줄다리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그 섭리를 그래 보는 거예요. 공산의 말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중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왜 나오느냐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역사 속에 봐봐. 이 역사 속에. 이 지금 여기 뭐야? 알타이 산맥 있고 텐산 산맥 있고 이거 쫙 갈려서 요 봉우리를 가지고 중국은요. 그 안에 있는 자기들에 있는 이 정치만 해도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5,000년 이상의 나름대로 신가한 소위 말하면 그건 뭐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보낸 그 13억의 인구가 될 때까지 보낸 중국의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하면요. 세계의 어떤 나라가 갖다 붙여도 이 중국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응?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경제 잡고 미국하고 지금 뭐 어떤 경제적인 대국 갖고 지금 중국하고 씌우는 것 같아도 중국은요, 힘이 저력이 있다니까, 저력이. 응? 얕봐서는 안 돼요. 응? 그 우리는 안날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아니, GNP가 조금 높다고 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이 뭐 항상 나쁜 물건으로 보고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잡고 있는 시장력 하나씩 그걸 잡고 있으려고 하는 정책은요, 감당 못해요. 미국도 지금 이렇게 쩔쩔맨 이유는 중국에 가지고 있는 희소 재료, 뭐랄까, 히토류, 지금, 전쟁 일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되어지는 히토류인데, 이걸 갖고 중국이 미국을 지금 쫙 좀 핸들 붙잡고, 이리 조절하고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인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 여기는 13억의 인구가 똘똘 뭉쳐 있다니까. 그리고 5,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를 여기는 자료가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당해낼 거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응?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반공이라고 딱 하고 있으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겁을 질끈 내고 있는 이런 정치, 우리 역사에 법에 정치가 있다니, 역사가 있다니.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냐, 우연히 그래 된 거냐, 요걸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북한이 핵을 안 가졌더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한테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중국의 흐름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응? 그런 개념이라 나는 그래 보는 거지. 방파제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방파제로서 우리 남한을 쓰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한반도 밑에 사람들. 괜히 정복하고 어떤 정치적인 가고 북한을 딸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려고 하는 고유한 뜻에 대해서 현재 정세를 가지고 전 세계 누가 다 달라붙어도요 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근데 그 계기를 우리 한국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을 와해시키고 다른 민족을 와해시키고 우리 민족이 두뜨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이 남북한 통일되어진 이 민족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이 나올 때까지를 지금 잠잠히 두기 위해서 북한에 지금 핵미사일이 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지.
요 중국의 법에 대한 문제도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해야 돼. 왜 지금 자꾸 공산 이야기하는데 중국하고 자꾸 연결되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응? 크게 중국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는 중국을 이해하는데요, 반드시 이 법제도를 알아야 돼요. 법. 응? 중국을 어떤 전 세계의 어떤 파트너십이나 앞으로 이 세계 변화 속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의 기능, 중국의 기능이란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13억이 항상 말하지만은 13억의 인구가 저렇게 하나의 유니트하게 운영이 안 되고 만약에 거기서 내분이 일어났다면요, 전 세계 어느 누가 이 민족을 감당을 하겠어? 막 붙어지고 싸우고 이러면은 어느 누가 이걸 감당했어? 미국이 감당할까? 미국이 파키스탄 문제만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조그만 문제만 해도 미국이 말이야, 막 딸려들다가 손 놨고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만 해도 딸려가다가 우리가 손 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 분쟁이 일어났다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국이 알지 못하게 썼지만은 이 공산이랑하고 공산당을 가지고 지금 한 나라 국가가 어마어마한 이런 조직체고 능력이 있는 이 국가가 지금 잠잠히 지금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응?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중국이란 나라가 붙잡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구라파서 넘어오는 이 법의 흐름,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운영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교황으로 통해서 넘어갔다. 이 교황의 기능이 나중에 유엔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939년에 일어난 2차 대전을 통해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교황이 도저히 이제 교황한테 못 맡기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유엔이란 말이에요. 유엔. 이게 그냥 교회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류사의 답을 교회가 말할 적에 분명한 요소 5가지 요소를 몇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결국 교회를 이름으로 하고 있는 교황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도무지 더 이상 교황한테 기대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 유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으로 통해서 넘어오는 이 교회의 흐름, 소위 말하는 구라파,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지역에 남은 천주교면 천주교, 개신교면 개신교의 분포도, 이런 분포도로 넘어오는 법 질서가 있잖아요. 법 질서. 그것이 교황을 통해서 유엔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법 질서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법에다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법을 성경법에다가 얹혀서 내려오던 형법이란 말. 그런데 중국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소위 말하면 유엔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우리 보면요, 적어도 이 기점을 313년을 볼 수 있어요. 313년.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시점이 31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가 나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중국은 삼국지 나오는 것만 해도 AD 200년이 AD 200년. 삼국지 시대가 AD 200년이라. 그런데 이것보다 400년 전이던 BC 221년에 중국이 진나라가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중국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1년. 중국 사람이 법에 대해서 중요하다 하고 하는 개념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중국이 법을 통해서요, 나라를 통일시킨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준법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준법에 대해서는요, 법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중국이 탁월한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오랜 전통 속에 그러는 거예요. 삼국지 봐봐요. 삼국지. 왕 앞에, 군사 앞에 잘못한다니까 목숨 버리는 거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내놓는 건 아닌가. 지금
아까 수요일이라서 제가 빨리 중간에 나오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포청전이 나오냐, 포청전. 재미로 보는 것 같아도요? 나는 그 재미를 안 봐요. 그 속에서 단어, 그 언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저들이 말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구조, 그 사회의 흐름, 송나라 시대로 포청전이 나오는데, 난 이 송나라가 지금 내가 아무리 연대를 찾아봐도 내가 가진 자료가 중국 자료가 좀 빈약한데, 이게 당나라 앞인 당나라 앞인데, 당나라만 해도요, 연대는 모르겠어. 송나라 간데. 당나라만 해도 내가 연대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669년이 있어, 669년. 이게 당나라,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가, 신라가 통일한 시대가 669년이거든. 그러면 당나라란 말이야. 당나라. 그럼 당나라 앞에 669년 앞에 조금 나오면 635년 나오면은, 그 당나라인데, 635년에, 요때가 중국이 당나라 시대 때 기독교를 받아들인 때예요. 당나라, 당태종 시대 때. 그러면 송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인데, 연대를 모르겠어. 당나라 지나면은, 그 앞에 나가면은, 수나라 나오잖아, 수나라. 수당, 이래 나오거든. 수나라 을지문덕이 우리나라 와서 100만 대군을 죽였는데, 그럼 수나라 앞인데, 지금 포청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법에 대해서 얼마나 준법 정신이 장해요. 오늘 나오는데 봐봐요. 포정이라는 사람이, 포청전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내가 왕이 법을 사면하겠다 한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해도 내가 네 사면하겠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포청전이, 그러면은요, 국법이 흔들려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왕 앞에. 이 법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그걸 보면서 뭐라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볼 때 하나의 드라마로, 저 재밌구나 보지만, 중국 사람은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겠어요? 자기 나라의 준법 정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준법을 하려고 해렸구나. 요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겠어? 만약에 세종대왕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나온다 하면은, 과연 이순신 장군의 치적과 업적, 그리고 세종대왕의 치적과 업적을 통해서 후손들이 보는 게 뭐냐니까 자부심이잖아, 자부심.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갈 건가, 이래 본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의 준법 정신은요, 우리는 그 법이 없지, 그게 무슨 법이 있어서 저렇게, 법이 있으면 뭐가 저렇게 음식이 제대로 나올 거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하지만, 중국 사람은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을 갖다 대놔도 여기는 전부 다 중국 사람한테 비하면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으로 좀 지쳤었지, 중국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앞으로 경제도요, 미국이 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날 오는 거예요. 그 지금 경제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렇게 잠잠할 때에 이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 사람이 워낙에 있어야 되는 공산 자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벗어진 공산에 대해서, 이 공산에 대해서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중국 사람을 하여금 바르게 인도해야 될 나라가 누구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원 공산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공산과 덕을 많이 본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가 지금 이 공산을, 원학적인 공산을 못 지키면은 역시 삼국시대처럼 각도 막 갈라진다. 그들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져 버리면 인류의 재앙이라.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중국에 있어서의 이 준법이라고 하는 이건요, 이 법을 알아야 되고, 중국이 준법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사람이 고민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고민. 흐름. 이 흐름이라 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중국의 고민을 알아야 돼요. 고민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산에 나가고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흐름은요, 항상 쪼개져 있는 거예요. 항상 쪼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지가 중국 사람에게는 최대 불안 요소야. 어쩌보면. 언젠간 이게 지금 좋은데, 요래 좋은 게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지는. 요 쪼개지는 거 갖고 중국 사람이 고민한 흔적이 뭐냐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1960년대에 몇 년대에 내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게 어느 최근이라, 몇십 년 전이라. 우리가 살았을 때 들었잖아요. 지금 태어나기 전이지. 60년. 여기가 모택동이가 모쩌동이라,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모택동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모택동 시절이 이게 바로 중국을 공산당으로 해갖고 전체를 통일시켰는데, 우리 6.25 사변하고 관계 있어요. 중국의 통일은 우리나라 6.25 사변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일본이 우리 6.25 사변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느냐 하면은, 덕을 받느냐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으로 했고, 안정적으로 공산당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 파병했잖아. 그게 관계가 있다니까. 이게 좀 역학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960년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문화혁명이 있어요. 응? 이걸 알아야지. 왜 문화혁명이 일어났냐? 요 고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 고민. 요걸 알아야 돼요. 중국의 역사, 아까 221년에, BC 221년에 요거 진시황의 통일학하는 이것 자체가 통일의 힘이 뭐냐? 법이라는 거야. 통일의 힘은 이 사람의 중국의 진시황의 통일의 힘은 법으로서 통일했다 하는 것을 중국 사람이 각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하기가 힘이 드는데 모택동이가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일한 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모택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고민. 그래갖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뭐냐? 말이 문화지. 아니면 이 사람은 혁명이란 말은 공산당, 공산정치를 하는 사람이 의뢰에 따라붙는 거래. 의뢰에 따라붙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중국이 공산당 되는 가운데는 소련은 공산당으로 해서 통일시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중국은 공산혁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공산당이 되나니까 여기에 지금 통일이었잖아. 통일이. 혁명을 갖다 붙일 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야. 이 13억의 인구가 각각 공산당으로 되어 있지만은 각각의 전부 다 사람마다 개념이 다른데 요거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니. 각 사람마다 공산 정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나가도 그것은 항상 구태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구태타 요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던 어떤 체제, 요거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말살하고 하나의 혁명적인 깃털을 가지고 한 국가 체제로 나갈 때 뭐로 내세워야 되느냐? 이 흐름을 이 정치 전체를 아우리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 뭉쳐야 되겠다. 분해되는 걸 막으려고 내세운 것이 이게 문화혁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 문화로 혁명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아니야 뭐 기술혁명도 아니고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도 아니고 문화혁명이라는 말이 뭐냐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니까. 뭐가 중국이 이 혁명을 했는데 이 문화혁명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혁명을 뭐 군사 쿠데타도 아닌데 말이야. 혁명이라는 붙였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 내용에서 알아야 되는 게 요 내용에서 공산 정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거냐. 모택동이가 공산 1세기로서 아니 첫 주자로서
이 고민을 하면서 내세운 것이 문화혁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봐봐요. 준법 정신을 하면서 준법 체제로 내려오는 이 중국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갖다 붙일 만한 이 공산 정치를 지금 유지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지키고 혁명도 일으키느냐?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혁명이란 바꾸는 거 아니야. 뒤집어버리는 게 아니야. 법을 완전히 분해하는 거야. 법을 지키는데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화혁명은 이 법을 지키면서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 그대로 내려오던 BC 221년까지 내려오던 그 법은 뭐냐? 한번 생각해요.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221년 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영향을 강하게 미친 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551년인가? BC 551년. BC 551년에 이 공자가 탄생한 공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565년인가? 여기에 석가가 탄생하네, 석가. 석가로 통해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경이 만들어진 불경. 공자배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도 경이라 부르는 여주 사서삼경, 칠경이라 사서삼경, 그리고 또 무슨 육경이라 해하고도 다른 어떤 법을 해하고 이 사서삼경이 나오는 이 법이 요거하고 연결돼서 줄기로 그 전부터 중국에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부터 내려오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법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하나의 관습이지. 도덕적인 법이지. 요러면 안 된다. 거기서는 어떤 나라적인 내용도 아니고 부족이면 부족,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우리 식구들은 내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자기 말이 완전히 법인 거예요. 말로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각 사람을 해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안정을 도모하지만은 그때는 어느 일정한 법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551년부터 내려오는 공자나 불경으로 내려오는 이런 법을 하나의 형태가 주어지는 법이 이제는 발전이 되어지면서 BC 221년에 진시황이 시행할 때는 이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문서화. 문서가 된단 말이에요. 요 법이 내려오다가 221년을 거쳐오면서 삼국시대를 지나오면서 중국 사람에게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것은 이런 거는 문자로 되어 있잖아. 문자로 되어 있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신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의 좀 문학적인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다,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이것이 하나의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 문화를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무기가 발달하잖아. 산업이 발달, 중국 내 산업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발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일반 이공계통이라면 이공계통. 무기를 만들어가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물레방아는 어떻게 만들고 집 구조는 어떻게 하고 뭐 아궁이 불은 어떻게 되고 이런 구조라. 이 내용은 공자나 불경에서 내려오는 그 법들은 하나의 민간사에 오래 끼친 어떤 큰 구조로 말하는 법이라 그러면은 이 다른 어떤 전쟁으로 인하는 법은 거기에 대응한 하나의 방법 적용하는 이런 법으로 발전한 두 가지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법, 기존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시황을 통일시킨 그 내용이 내려오는가 하면 나머지는 활용하는 법으로 중국이 두 가지 줄기 법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문화혁명은 이것 자체를 무시하겠다 이 말이야. 기존에 내려오는 공자 여러 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야. 문서로 되어 있으면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지금 현재 경제 운영, 요런,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건 뭐랄까, 물리라나, 물리? 지금 말하는 물리, 사학,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서류들을, 이 내용을 다 없애겠다. 이거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경제학이라든지, 지금 시대에, 지금 이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물결, 여기도 이 물결에 가면은 여기에 종속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갖고 이런 법을 알리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줄기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나라 각 사람마다 하나의 가치가 있고, 나는 이 법을 따른다, 나는 이 법을 따른다, 우리는 어느 파다. 중국의 그 파락하는 건 대단하잖아요. 파 조절, 파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없애는 거야. 결국엔 이 말은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전체가 다 현재 돌아가는 인류 사회에서 인문학이나 이런 어떤 학문도 현재에 맞는 학문을 하고 물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에 그걸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해서 문화혁명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이런 법들, 지켜야 될 법은 분명히 지키지만은 현재에 있어갖고 도무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우리하고 도무지 안 맞다. 선을 끈 거라, 선을. 그래서 문화혁명이라. 그때 문화혁명에서 뭐 성경이 불태워지고 이런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불태워지는 고서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문화혁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총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아니면 혁명한다고 기존에 이미 공산당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공산당 스스로에서 무슨 혁명할 게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구조인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모택동이가 결정인 것이 기존부터 내려오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여러 가지 서류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현실에 안 맞는, 현재적이지 않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게 문화혁명이라. 시간이 많이 갔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결국 이제 공산 문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지 않겠나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을 자꾸 이 공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자꾸 가는 이유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쉽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언저리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 이야기 나오면은 580년부터 586년 BC 586년부터 나오는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이 왜 답으로서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발자국을 아마 밟게 될 것 같고, 그리고 586년의 사건은 결국에는 뭐를 지향하냐면, 알고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거를 연결할 거예요. 이걸 교회 목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나타낼 수 없고, 특별히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지금 위치적인 때문에 공산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이상에는 우리 한국에 분명한 위치가 있고, 우리 흔적들이, 우리 민족들이 흘린 그 피, 우리 한국 사람이 흘린 피, 공산거로 인해서 흘린 6.25 정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예사롭게 그냥 땅에 흘리는 그런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또 섭리가 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괜히 뭐 경제 발달했다고 해서 위로받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걸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